다음에 264페이지 면세. 그래서 면세는 말 그대로 면제받는 겁니다. 뭐를 면제받는 거예요? 세금을. 근데 불완전 면세제도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세요. 환급이 안 돼요. 안 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법에서 원래 마이너스 나오면 돌려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너네 마이너스 나와도 안 돌려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급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그리고 대부분 여기하고 관련 있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뭐 한 거예요? 필요한 것들. 그래서 기초생활 필수품. 주로 누구하고 연관이 많으세요? 저소득층.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계산서. 이 저소득층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고소득자들도 면세되는 거 사요. 그러니까 면세되는 걸 안 산다라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이신 분들이 이 면세 관련돼서 사는 비율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100만 원을 번다라고 치면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뭐 한 70만 원 있다. 그럼 7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저소득층 분들이 비율이 높다는 얘기지 고소득자가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1000만 원 버는 사람이 기초생활 필수품에 200만 원 쓰면 20%밖에 안 쓴 거예요. 근데 100만 원 버는 사람이 70만 원 쓰면 몇 프로 쓴 거예요? 70%. 그 비율로 보셔야지 금액으로 보시면 안 돼요. 당연히 고소득자가 쓰는 것보다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차지하는 비율이 어떻다? 높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역진성이라는 건 이거라 그랬죠. 예, 우리가 공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세법에선 공정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세법은 무조건 많이 버는 사람이 뭐 하자? 많이 내자. 예.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난 안 할 건데요. 그러면은 저기 외국으로 가시면 돼요. 고이고이. 그리고 안 들어오시면 됩니다.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외국으로 가셔도 똑같이 돼요. 많이 버는 사람 뭐네요? 많이 내요. 적게 버는 사람 적게 내요. 안 버는 사람 안 내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나라 가든.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세율이 높냐 낮냐. 프랑스 같은 경우엔 거의 70%에 육박한다니까요. 소득세 최고 세율이. 70%면요. 막말로 100만 원 벌면 70만 원 세금이고 얼마 갖는 거예요? 30만 원 갖는 거예요. 근데 외국 같은 경우엔 저게 잘 돼 있잖아요. 복지가. 복지가 잘 되어 있으니까 내가 내 사비로 쓸 게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다른 얘기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복지가 그만큼 좋지는 않잖아요. 아직은 이제 조금씩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계속 세율은 뭐 할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처럼 걷어갖고는 지금밖에 못해요. 근데 사람들의 니즈는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내가 봤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미 복지 원하는 수준은 저기 하늘나라에 있어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재 해주는 거는 그만큼이 안 되다 보니까 국가가 해준 게 뭐 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에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욕먹어야 되는데 외국에서 이런 게 있대.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얼마를 내서 이만큼의 혜택을 받고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앞뒤 다 잘라버리고 그 자극적인 것만 갖고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요번에 코로나로 저기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한 달에 장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700만 원인가? 500인가 700씩 매달 나왔대요. 네. 너네 이 돈 가지고 버티라고. 우리나라는 그만큼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갖고 올 때 캐나다는 세금을 얼마씩 내고 어떻게 거두니까 500만 원, 700만 원을 받았다. 이렇게 갖고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캐나다는 500, 700 줬는데 한국은 30만 원, 50만 원 준다. 그러니까 한국은 나쁜 나라야. 이렇게만 갖고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죠. 캐나다는 그만큼 세금 많이 내요. 캐나다도. 맞잖아요. 그만큼 많이 내니까 많이 갖고 있으니까 주는 거지. 한국 주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맞잖아요. 가난한 나라죠. 국가가 가난한 나라예요. 대한민국은 참고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 관련돼서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요거는 종류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기초생활 필수품의 미가공 식료품. 그래서 종류 보시면은 미가공 식료품. 미가공 식료품은 국산도 면세고 수입도 면세입니다. 그래서 뭐 쌀 같은 경우에도 뭐 외국 쌀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쌀도 있고 둘 다 면세예요. 근데 왜 이런 것들은 과세로 돌리면 안 되냐면 갑자기 이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고기가 만약에 고기를 이제 우리나라 한우도 있잖아요. 외국 소도 있고.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소들이 많이 아파.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생산량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근데 외국계 만약에 과세야.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은 외국에서 갖고 온 그 뭐냐 고기들의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먹는 거는 다 뭘로 하자? 면세로. 그 다음에 국내 생산 비식용 농축수임산물. 요거는 국내만이에요. 안 먹는 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우리 공부할 때 많이 나오는 꽃. 꽃의 씨앗은 외국종입니다. 대부분 다 외국종이에요. 국내종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씨앗 값만 주고 우리나라에서 뭐 하는 거죠? 재배하는 거죠. 왜냐면 그게 훨씬 더 저렴하니까. 외국에서 만들어 갖고 꽃을 피워서 이걸 또 배나 비행기로 갖고 오고 그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거고, 시험에 이거 나온 적 있다 그랬죠. 예, 국내산 애완용 뭐요? 돼지. 예, 애완용이니까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돼지더라도. 예. 근데 수입산 돼지 그러면 과세예요. 예. 아니다. 먹는 거니까 괜찮구나. 수입산 애완용 돼지 그러면 과세입니다. 어떤 교재에는 이것도 있었어요. 시베리아산 호랑이. 호랑이 안 먹잖아요. 근데 외국에서 갖고 왔죠. 그럼 과세예요. 그리고 그 교재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냐면 시험 문제로 나온 게 아니고 교재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뭔 생각으로 쓰셨지? 호랑이? 호랑이가 시험에 나올래나? 뭐 돼지까지는 이해를 해. 왜냐면 이거는 실제 시험 문제 나온 거예요. 네. 시베리아산 호랑이? 좀 아닌 것 같은데?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3번의 수돗물. 우리 살아가려면 뭐 필요하죠? 물 필요하죠. 네. 그래서 수돗물. 그 다음에 연탄과 무연탄. 대부분 연탄하고 무연탄은 돈 많으신 분들이 쓰세요? 돈 적으신 분들이 쓰세요? 적으신 분들이 쓰죠? 네. 그래서 저 진짜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 뭐냐 정치인들한테 가서 연탄 떼시죠. 그럼 정치인이 뭐라 그럴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연탄 떼라 그러냐고. 연탄 떼는 집에서 살아보라고. 그럼 아마 난리 날걸요? 국회의원을 어떻게 보고 연탄 떼는 집에서 살라 그러냐고. 그 다음에 5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역외군속 용역 중요해요. 시험에서. 그래서 역외군속 용역 하면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버스도 있고 기차도 있고 전철도 있고 배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고속버스 회사 있죠. 네, 고속버스 회사에서 일반 버스만 면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45인승이라고 이야기하는 버스 있죠. 그것만 면세고 그 24인승인가 27인승인가 우등버스 있죠. 그거는 과세예요. 그리고 그 위에 누워서 갈 수 있는 그 프리미엄 차 있잖아요. 프리미엄 고속버스도 당연히 뭐예요? 과세예요. 왜냐면 가격 비싸잖아요. 저도 한번 알아만 봤어요. 탈 생각은 없었는데 그냥 하도 뭐 황제버스니 무슨 버스니 해서 알아만 봤는데 비행기 값이랑 거의 맞먹습니다. 인천에서 부산 가는 가격이나 그 프리미엄 버스 타고 가는 가격이나 비행기 타고 가는 가격이나 거의 비슷해요. 얼마 차이 안 나요. KTX하고도 비슷해요. 솔직히 KTX하고 비행기 값 사서도 그렇게 차이 안 나거든요. 네. 근데 고속버스하고 KTX 값도 그만 많이 차이 안 나요. 프리미엄 버스는. 네. 근데 프리미엄은 저 때 타면 좋아요. 새벽에. 네, 새벽 시간이니까 거의 막차 시간에 만약에 부산 가는 거야 그러면 타고 그냥 자면 되잖아요. 그건 누워서 갈 수 있는 차니까. 근데 낮 시간에는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은 좀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차로 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잖아요. KTX가 훨씬 어때요? 빠르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쪽은 좀 비효율적인데 대부분 좀 멀리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주로 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해요. 나머지는 다 일반 전표에다 넣어야 돼요. 왜냐면 세금계산서로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는 영수증 처리밖에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카드를 긁어도 일반 전표, 현금 영수증을 받아도 일반 전표에다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법에서 전세버스 빼놓고는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회사 사장님이 외국으로 일하러 가세요. 네, 그럼 비행기 티켓 끊겠죠. 네, 그 비행기 티켓은 일반 전표에다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법에서 전세버스 빼놓고는 무슨 처리하면 안 된다? 메인 매출 전표로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법에서 아예 만들어 놨기 때문에 뭐 비행기 티켓이든 KTX를 타든
택시를 타든 이런 영수증 갖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다 뭘로 넣어야 돼요? 일반 전표로. 신용카드를 갖고 와도 일반 전표밖에 안 돼요. 왜냐면 얘 빼놓고는 다 일반 전표예요. 무슨 버스 빼놓고요? 전세버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러냐면 일반적으로 KTX 타는 사람들이 일하러 가는 사람도 많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타는 경우들이 어떻죠? 훨씬 더 많죠. 그리고 해외에 나가는 비행기도 보면은 놀러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어때요? 많아요. 일보러 가는 사람들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그냥 하나로 통일시켜 버린 거예요. 그냥 나머지들은 다 영수증 처리해. 뭐만 처리해요?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로 처리해. 이 전세버스가 관광버스예요. 그럼 회사에서 관광버스 부르는 경우들 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것만 뭐 하겠다? 인정을 하겠다. 그 다음에 6번에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인데요. 요거는 오늘이나 내일 정리해 드릴 건데 일반적으로 토지, 그 주택도 그렇고 토지도 그렇고 임대라는 건 월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월세 왜 살아요? 뭐가 부족해서? 돈이 부족해서. 돈 있으면은 월세 전세 살 거예요? 매매할 거예요? 매매하겠죠. 그래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임대가 빌리는 겁니다. 그러면 뭘로 인정을 해주겠다? 면세로. 왜냐하면 돈이 부족해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최근에 조그만한 거 하나 마련해 갖고 이사를 했는데 저는 솔직히 집 그러면 그냥 밥 먹고 잠자는 곳, 꼬맹이랑 노는 곳 이거지. 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요. 뭐 큰 집이든 작은 집이든 전 상관없는데 와이프가 오빠 요즘 좋아 그러더라고요. 뭐가 좋아 그랬더니 이사 걱정 안 해도 돼서.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잖아요. 집에 대한 로망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 1도 없어요. 집은 그냥 가서 졸리면 잠자는데 덜 졸리면 그냥 밥 먹고 노는데 딱 이거지. 그래서 저는 뭐 새 집 이런 거에 대해서도 로망 없어요. 근데 몇몇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새 집에 대한 로망. 근데 새 집에 대한 로망 한 방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집들을 엄청 잘 짓잖아요. 맞죠? 새 집 증후군이 문제가 아니고, 예. 문이 안 닫혀요. 맨날 뉴스에 나오잖아요. 문이 안 닫혀요. 안방 문이. 예. 그리고 샤워하려고 물 틀었는데 물이 안 빠져요. 각도 잘못 줘갖고. 물이 모이는 거예요, 한쪽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제가 봤을 때 거의 짓는 집의 99.9%는 하자가 무조건 있어요. 근데 뉴스에 진짜 심한 데만 나오고 안 나와요. 못 떨어지니까요. 집값 떨어지니까. 그걸 빨리 타파해야 돼요. 이 바보들이. 집값 중요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뭐예요? 엉망인 집 남한테 떠넘기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나는 집값 떨어지니까 얘기 못 하는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그게 뭐 잠깐 가갖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집 구경 왔습니다. 집 판대. 가갖고 봐서 그게 알아요? 살았던 사람이 알지? 근데 얘기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요? 집값 떨어지니까. 그게 해소가 안 되면 건설회사들이 잘 안 지을 거예요. 왜요? 잘 지으면 잘 지을수록 돈 많이 들고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근데 안 그래도 되는 게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요? 집값 떨어지니까. 그러면서 왜 우리 집값은 안 오르냐. 본인들이 더 잘 알잖아요. 오르면 안 된다라는 거. 참 정답이 없어서. 그 다음에 265페이지 위에 보시면 여성분들 위생용품도 면세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 같은 거 많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런 곳에서 저기 공동주택 어린이집 있잖아요. 요거 이제 임대하는 경우에 면세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국가에서도 아이들과 관련된 업종과 관련돼서는 이제 조금씩 세금을 덜 걷는 것도 생기는 거예요. 네, 왜냐면 국가에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네, 그냥 말로만 우리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게 아니고, 그래야 나중에 누군가가 지금 국가에서 해주는 게 뭐가 있나요? 그러면 지금 대단지 아파트에 어린이들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놀라고 세금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그냥 열심히 말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어거지로 액션하는 것도 있어요. 부가가치세법에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이야기할 건데 가산세 중에 깎아준 게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그게 나올 일이 없어요. 전자세금 계산서라. 그러니까 액션만 취한 거예요.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세금을 뭐 해주고 있다?
깎아주고 있다. 근데 알맹이는 없는 내용인 거죠. 깎아주든 뭐라든 낼 사람이 별로 없어. 이런 케이스들도 있어요. 근데 액션은 취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국민후생 용역에서는 요것 좀 적어주세요. 우리 약국. 약국 시험 문제 가끔씩 나옵니다. 또 조제 용역은 면세예요. 그 다음에 일반 의약품은 과세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모든 얘기는 인간적인 거 다 배제하고 돈으로만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또 들어가야 돼요? 인간적인 게 원래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돈 관련돼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가끔씩 듣다가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제 얘기가 답이 아니에요. 그냥 돈으로만 봤을 때는 그런 거다. 근데 인간적으로 보니까 넘어가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 물건 살 때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게 옷값이 10,000원이야. 근데 카드로 내려고 그랬더니 11,000원이래. 이거 국세청에 신고하면 돼요. 불법이니까. 원래 현금이든 현금 영수증이든 신용카드든 가격은 뭐 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 근데 11,000원 달라 그러면 그냥 11,000원 주고 넘어가요. 왜요? 그냥 그거는 인간적으로 넘어가는 거지. 법대로 하면은 100% 신고해야 돼요. 그럼 거기 과태료 물어요. 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 그래서 그거 갖고 또 안 좋은 행동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옛날에 그 봉투 슈퍼에서 봉투 돈 주고 팔라고 했을 때 공짜로 주면 그거 막 신고했었잖아요. 한참.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병원 의료보건 용역은 면세예요. 혈액도 면세인데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은 뭐예요? 과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받는 분들 있죠. 요거는 과세예요. 의료 목적의 성형수술도 있습니다. 화상 같은 거 입었을 때. 그런 건 이제 면세인데 시험 보실 때 그냥 성형수술이라고 나오면 다 미용 목적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성형수술은 무슨 목적이에요? 미용 목적이잖아요. 의료 목적이면 거기 의료라고 꼭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잘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교육용역에서 보시면 교육용역은 면세예요. 얘네는 면세인데 무도학원이랑 운전면허 학원만 뭐예요? 과세예요. 무도는 저거 얘기하는 겁니다. 지루박 차차차. 돌리고 그거 얘기하는 거고 일명 사교 댄스. 우리나라에서 솔직히 좋게 안 봐요. 맞죠? 바람 난다고. 예전에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일할 때 사교 댄스 반이 있어요. 대부분 어르신들은 춤 배우는 반들이 있어요. 어르신들 되게 재밌어요. 거기서 이제 춤 배우시고 밥 먹을 때 무슨 대회 하는지 아세요? 오늘 콜라텍 갈 건데 이런 대회 하세요. 근데 대부분 그런 분들은 혼자세요. 노인복지회관도 어르신들도 사람 사는 데라 서로 소개도 해줘요. 혼자이신 분들끼리 그렇게 소개도 해주고 그래서 한번 사건이라기보다는 좀 안타깝다라기보다는 그게 현실이죠.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은 이제 두 분이서 눈이 맞으신 거예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어르신들도 뭐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소문이 났어요. 그 결혼식 몇 월 며칠 날 한다. 대대적으로 여기 안에서 크게 한다. 못했잖아요. 그 할머니네 자녀가 반대해서. 근데 왜 반대했냐면 할아버지는 그냥 평범해. 재산이. 할머니가 부자야. 그러니까 할머니네 자녀가 반대하는 거죠. 거꾸로였으면 찬성했을 건데.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언제 한다라고 했다가 또 일주일 연장됐다가 내일 한다 그랬다가 이제 안 하는 걸로 결혼식은 안 하고 그냥 두 분이서 만남만 갖는 걸로. 왜냐면 결혼식을 하게 되면 이게 또 법적인 문제가 추후에 생기니까. 그러면 할머니 자녀들 입장에서는 내가 가져가야 될 게 저쪽으로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해갖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다들 그 얘기 했거든요. 이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한쪽이 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두 분이 싫어서. 할아버지 아이들한테도 그러면 그게 그 유산이 받을 수가 있나요? 두 분이서 이제 결혼까지 하는 건 괜찮은데 결혼까지 하는 법률 쪽으로 이제 법률론이 돼버리면 만약에 이제 두 분이 결혼했으니까 우리 이제 호적에 올립시다 이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럼 그 할아버지 자녀들도 상속. 그러면 상속 받을 수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법률론이잖아요. 근데 이런 건 상관없죠. 사실혼. 사실은 상관이 동거. 그러면은 이건 법적으로 가도 좀 복잡해지긴 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대부분 법이 법률론 쪽이지 사실혼은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사실혼이 동거예요. 동거
우리나라에서 아직은 인정 안 하잖아요. 예. 근데 뭐 일정 부분 이길 수 있다라고도 듣기는 들은 것 같은데 주로 이제 법률론이니까. 근데 이제 할머니의 자녀분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혼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람 일 모르잖아요. 갑자기 법률혼이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복잡 다단해지는 거죠. 법률혼이 됐으니까 법적으로 할아버지 자녀들도 뭐예요? 자녀야. 그럼 나중에 이제 상속받을 때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지금은 안 받는다라고 했다가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제가 봤을 때 이게 돈이 끼면 사람은 변해요. 99.9%. 돈에 욕심 없다? 거짓말하지 말아요. 예. 바로 내 눈앞에 1,000만 원이 있어. 가져가면 된대. 가져간다고요, 다. 예. 가져가도 무방한 돈이래. 돈에 욕심 없는 사람도 가져가요. 왜요? 돈이 필요하니까 살아가려고. 그래서 안 된 케이스가 있었죠.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참 돈만 들어가면, 저도 돈만 들어가면 사람이 변하니까. 예. 근데 그게 그래서 원래 저기 뭐냐 결혼하기 전에 저거 일단 해보래잖아요. 술 왕창 먹여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 또 하나 또 해야 되는 게 돈 문제가 한번 터져주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돈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떤 행동을 하는지 미리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연애할 때는 돈 문제가 터질 일이 없잖아요. 왜냐면 있더라도 감추니까. 예. 나 빚 얼마 있어. 이런 얘기하는 건 거의 결혼 다 잡아놓고 거의 끝마무리 때쯤 나 빚 얼마 있어. 이런 얘기하지. 처음에 만나자마자 저기요. 저는 40살이고요. 빚이 한 5억 있고요. 예.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러면 가잖아요. 근데 이미 눈꺼풀 다 씌웠어. 거기에다 날짜까지 다 잡았어. 만나갖고 미안해. 내가 빚이 5억이 있어. 그러면 이제 또 고민하잖아요. 왜요? 이미 눈꺼풀이 안경 꼈어. 그럼 게임 끝나는 거죠. 뭐. 그래서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 여자가 남자 먹여 살리는 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부러워요. 그 다음에 책은 면세죠. 네, 요거 잘 나옵니다. 책. 그 다음에 광고는 과세예요. 그것도 좀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밑에 기타에 보시면 우편 있거든요. 우편. 그래서 우편도 면세인데 수집용 우편은 과세예요. 그래도 조만간 이거 나오신다면서요. 현 대통령 관련돼서. 네, 개도 나오니 많이 지금 말이 많아요. 원래 만들어요. 수집 우표 이런 거 기념으로 기념 우표. 그 다음에 거기 기타에 보시면 5번 보시면은요 국가한테 공짜로 주는 거는 면세인데 돈 주고 파는 건 과세입니다. 거기 있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공짜로 달란 얘기예요. 네. 근데 돈 주고 팔아야죠. 그러니까 돈 주고 파는 거는 일반적인 거래하고 똑같이 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무상으로 국가한테 이렇게 기부를 하거나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면세로 적용을 하겠다. 왜냐면 국가에서도 기부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6번, 이건 저희 시험하고는 아직은 상관없는데 국민주택구모.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발생하는 급식 같은 거 있죠. 이런 것도 이제 면세로 돌려주겠다. 그러니까 먹는 거 관련돼서는 이제 세금을 조금 덜 걷겠다. 왜냐면 일단 먹어야 살잖아요. 그건 뭐 2023년이니까 지금은 보실 필요 없어요. 저게 보기 싫으신 분들은 올해 따십시오. 올해 못 따면 저걸 내년에 봐야 됩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저기 어디 갔냐 266페이지 보시면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임대용역 대한 면세.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집하고 건물을 같이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명 뭐 주상복합 아파트라던가 아니면은 요즘 이런 거 많더라고요. 4층 정도 되는 집인데 1층에다가는 상가를 만들어요. 그리고 2층, 3층, 4층에다가는 빌라처럼 집을 만들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게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주택 면적이 이 사업용 건물 면적이 상가예요. 그래서 주택 면적을 더 크게 해서,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4층짜리가 있는데 1층은 상가고 2층, 2층, 3층은 주택이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당이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를 주택으로 봐요. 그러니까 원래 상가는 과세거든요. 근데 이렇게 집을 지어서 내가 임대 사업을 한다는 전제하에요. 임대 사업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집을 지으면은 전부를 주택으로 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면은 상가는 원래 과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얘도 면세로 해서 내가 좀 더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50만 원이더라도 부가세가 붙으면 55만 원을 내야 되죠. 근데 부가세가 안 붙으면 얼마만 내면 돼요? 50만 원. 그러면 내가 다른 집들보다 임대하는데 좀 더 어때요? 유리해요. 왜냐하면 임대를 들어가는 사람도 만약에 앞에 있는 집하고 요 집하고 거리도 얼마 안 되는데 여기는 50만 원이고 저 집은 55만 원이야. 그러면 어디로 갈 거예요? 당연히 50만 원짜리로 가겠죠. 왜요? 만 원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요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봐요. 그러니까 결론은 국가가 상가하고 주택하고 같이 지을 거면 주택을 더 많이 지어라. 그러면 뭐를 줄게? 혜택을 줄게. 근데 왜 이렇게 유도를 하냐면 집값을 떨어뜨리는 원래 가장 쉬운 방법은요, 왕창 짓는 거예요. 많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미 집은 왕창 지어놨어요. 참고로 2000년대 중후반에 이미 보급률 100%는 넘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갖고 있고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이게 문제인 거지. 원래 보급률은 100%를 넘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100%는 넘었지만 일부는 지방에 있잖아요. 네. 사람들이 지방에 안 가려고 하죠. 그래서 균형 발전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의 집값은 어때요? 비싸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 수도권으로만 모이니까. 그래서 진짜 이러다가 나중 되면요. 지방에 사람 별로 없고 지방에 대도시 몇 군데 빼놓고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다 어디로만 오는 거예요? 수도권으로만.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균형 발전 이야기 하는데 힘들어요. 왜냐면 이미 사람들의 뇌리에 기왕 살 거면 수도권에 살아야 돼. 이런 게 이미 박혀 있잖아요. 그러면 뇌리에 각인되어 있는 걸 고치는 게 되게 어때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타파하려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근데 나중 되면은 또 지방 쪽으로 내려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방에서도 그만큼 자기네들만의 노력들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저도 지방 가서 사는 것도 고민을 해봤었는데 문제는 딱 하나예요. 일단 지방의 가장 문제는 이런 뭐 놀이시설이라던가 당연히 이런 게 수도권보다 인구가 적다 보니까 어때요? 부족하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이 내려가도 아니면 지방 가서 일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저녁 되면 할 게 없어요. 술집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맨날 누워갖고 TV 보고 스마트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걸 이제 잘 하시겠죠. 앞으로 대통령분들이나 아니면 국회의원들이 잘 해야죠. 이제 앞으로는 얄짤 없을 건데 국민들도.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많이 지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많이 지으면은 집값이 뭐 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그 대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집 열심히 지으세요. 집으로 열심히 지으세요. 그러면 지어요? 아니죠. 왜냐면 상가가 더 많이 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도를 하는 거예요. 상가하고 집하고 같이 지으실 거면 상가를 조금 덜 지으세요. 이렇게 이제 유도를 하면은 세금적으로 유도를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짓는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더 뭐 할 거죠? 늘어나겠죠. 어쨌든 저는 신도시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신도시에서 장사하는 거는 좀 반대. 가면 갈수록 더. 그러니까 어저께도 그랬고 청라를 들어가도 그렇고 간혹가다 송도도 들어가거든요. 교회가 송도 부근이라. 들어가서 보면 몇몇 군데 빼놓고는 상가들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딱 번화가 거기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청라도 그 번화가에서 벗어나면 그냥 촌동네 같은 느낌? 그냥 아파트만 많고 뭔가 좀 썰렁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청라뿐만이 아니고 거의 모든 신도시들이 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도시 자체를 이제 잘못 짓고 있는 거죠. 집만 왕창 짓고 집값은 비싸니까.
그러니까 소비할 여력은 없고. 그게 조금 그런데 뭐 제가 그 자리 간다고 해결이 되나요? 저한테 교육부 장관 시켜주면은 저거 하나는 할 수 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기숙학원, 기숙학교로 모든 학교를 다 365일 나오지 말고 거기에서 일하시라고 공부하시고 사교육 때려잡는 방법. 결론은 사교육은 못 잡는다. 요거는 좀 외우셔야 돼요. 지금부터 적어드리는 거. 거기 위에 박스 있는 건데 요거를 제가 좀 풀어서 적어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걸 매매라고 하고 빌리는 걸 뭐라 그래요? 임대. 그래서 토지가 있고 건물 요건 상가예요. 그 다음에 국민 주택 규모 이하 초과로 먼저 가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국민 주택 규모 이하.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만들어져 있던 거예요? 만들어져 있던 거니까 사고 파는 건 면세로 해주시겠대요. 근데 빌리는 건 과세예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얘는 외워야 될 거예요. 이건 금액으로 설명이 안 돼요. 왜냐면 토지 비싸잖아요. 싸요? 비싸요. 비싼데 사고 파는 건 면세래. 근데 또 빌리는 건 뭐래요? 과세래. 그래서 일반 상식하고 요것만 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건물이 상가라 그랬죠. 상가 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러니까 과세예요. 사고 파는 거. 그 다음에 빌리는 것도 뭐예요? 과세예요. 그래서 상가를 사시면 임대 사업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사서 임대 사업해서 돈 벌 생각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거 사서 기부할 생각이 아니니까.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는 한 24평형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24평형에서 한 25평형 전후. 그래서 국민주택에 대한 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 아버님 있죠. 박정희 대통령이 예전에 살던 집이 한 25평 정도 됐대요. 예,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요 정도 되는 규모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국민주택 규모가 그 정도다라는 설이 있고, 이건 다 설이에요. 정확하게 이게 왜 그런지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있긴 있을 건데 어쨌든 제가 듣기로는 이제 몇 가지 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를 넘긴다는 얘기는 집이 크다는 얘기잖아요. 큰 거 살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큰 집을 빌렸어. 그러면 돈이 많다, 적다? 부족하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면세. 그 다음에 국가가 하라는 대로 했잖아요. 국가가 국민은 국민주택 규모에 살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그거보다 작은 데 살아. 그러면 면세가 되는 거예요. 빌리는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참고를 좀 해주세요. 요거 물어봐요, 시험에서. 요건 좀 어느 정도 기억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그래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도 국내에 면세되는 재화하고 똑같은데 미가공식료품 중에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커피, 코코아, 그 다음에 애완용하고 관상용 동물 등은 과세입니다. 수입하는 물건들 중에서. 그래서 먹는 거 아까 면세라 그랬잖아요. 근데 커피하고 코코아는 과세예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과세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것도 있을 것 같아요. 뭐도 있냐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이거 아마 회계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커피하고 코코아 대부분 아프리카나 남미 쪽에서 많이 따죠. 근데 어른이 따요, 애들이 따요? 애들이 따요. 그래서 원래 커피 많이 드시면 안 돼요. 그 드시긴 드시되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 조그만 나라에 커피숍이 몇 개냐고요.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이거 통계청에서 발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지금 이 상황에서 거의 랭킹 탑2 안에 들어갈걸요? 커피숍이. 20년 전에 1등이 어디였는지 아세요? 20년 전에 1등이 교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거. 근데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옛날보다 교회 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교회 보는 것보다 커피숍 찾기가 훨씬 더 어때요? 쉬워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우리나라 치킨집이 전 세계에 있는 그 KFC 체인점보다 우리나라의 치킨집이 더 많습니다. 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있는 치킨집이 KFC 전 세계에 있는 그 지점보다 더 많아요. 근데 치킨집도 많긴 해요. 근데 치킨집이 1등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 보면 치킨집보다 확실히 커피숍이 더 많이 보이긴 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애완용이든 그런 것들은 국내산만 면세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면세 포기까지만 보고 오늘 마무리 할게요. 그리고 내일 이제 나머지 보고 그 다음에 저기 소득세 조금 아마 나갈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면세 포기, 우리가 면세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영세율이 적용될 때 저희는 주로 요게 많이 나와요. 적용되는 경우. 그 다음에 공익단체 중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인데 저희는 주로 요게 많이 나옵니다. 무슨 율이요? 영세율. 근데 왜 영세율이 적용될 때에는 포기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냐면 면세가 좋은 거예요? 영세가 좋은 거예요? 영세가 더 좋죠. 그러면 우리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좋은 거에서 나쁜 걸로 갈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나쁜 거에서 좋은 걸로 갈 사람들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기회를 주는 거죠. 너 면세 포기하면 영세율 적용받을 수 있다? 할래? 라고 이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거기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3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몇 년이요? 3년. 그러니까 책임도 주지만 의무도 주는 거예요. 너가 포기할 수 있는 게 권리도 있는 거예요. 권한을 주는데 그 대신 한번 포기하면은 몇 년 동안에 원상복귀 안 된다? 3년 동안.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은요. 면세일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낼 게 없으니까. 근데 영세가 되면은요.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에요. 왜냐면 우리 이거 본 적 있잖아요. 뭐 본 적 있냐면 우리 문제 풀 때 이거 이제 연습할 거예요. 나중에. 뭐 별건 아니고 우리 조회할 때 여기 영세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뭐는 없죠? 면세 없죠. 그래서 면세는 신고 안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그 대신 영세율로 돌려버리면은 그 수출 관련돼서는 세금 신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뭐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 너한테 이런 혜택을 주는 대신 너 이제 영세니까 뭐 하셔야 돼요? 세금 신고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이제 뒤따라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3년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기간 없어요. 그냥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하면 돼요. 거기 아무리 찾아봐도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문구 없어요. 그래서 신청은 자유입니다. 그 대신 한번 신청하면은 3년 동안은 원상복귀 안 되고 하나만 더 보고 싶게요. 269페이지 거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만을 면세 포기한 사업자가 면세되는 재화용역을 국내에 공급하는 때에는 면세 포기의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영세가 적용되는 건 국외만 영세고요. 국내는 뭐가 되는 거예요? 면세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국내까지 영세가 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영세율 자체는 국내 거래가 아니고 무슨 거래죠? 수출 거래죠. 그래서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 국내 거래는 기존처럼 뭘로 가는 거예요? 면세로. 참고하시고. 시험 문제 아직 나온 적은 없어요. 근데 3년은 종종 나와요. 3년. 그래서 저희 내일 쪽지 시험 볼 건 일단 그냥 조금씩 볼게요. 네, 내일은 요것만 외워갖고 오세요. 수출은 무슨 일 기준이요? 선적일 기준. 그 다음에 선적일보다 환가일이 빠르면 무슨 기준이요? 환가일 기준. 그 다음에 요거랑 하나만 더 외우면은 일단 부가가치세 추가되는 건 끝이에요. 그리고 이거 하나 외워야 되는구나. 아까 그 회계 때 봤었던 거. 요거 뭐지? 변경.
그래서 정책의 변경하고 추정의 변경. 또 정책의 변경은 어떤 법을 바꾸는 거고, 감가는 감가상각은 제외, 그 다음에 소급법, 그 다음에 추정은 감가나 대손이고 무슨 법이요? 전진법. 이렇게 네 줄만 볼게요. 마무리하시고요. 신호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